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나이키 코리아에서는 재고 관리와 전반적인 매장 업무를 담당할 직영점의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유관 업무 인턴과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5일 자정까지입니다. KT텔레캅에서는 KT그룹의 보안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23세에서 35세 사이의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군전역 간부와 특수경비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쿠팡 주식회사에서는 현장 담당자인 플렉스 어시스턴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력이나 학력, 성별 등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서는 3월 3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스코에서는 식품안전연구소의 사무보조를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엑셀 활용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요.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설계하고 또 상담하는 시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박미현 외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미연 쌤이라고 항상 또 부르다가 네. 또 박 교수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니까 입에 살짝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새롭게 출근하신 일터는 어떠신가요? 학생들이 제가 다행히 1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막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로 수업이 네. 저희가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저희 방송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미연 교수님 살짝 목이 좀 네. 목소리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제가 좀 환절기다 보니까 건강 좀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새학기다 보니까 이맘때 다들 좀 여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잖아요. 지금 이맘때 특성화고 학생들 진로에 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취업이라고 하면 3학년 학생들만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학년 학생들부터 벌써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사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학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생 때는 그냥 막연하게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갖게 될 직업이라든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또 자격증, 그리고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학 정보까지 충분히 조금 현실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저희 고등학교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진로를 정할 때 무엇보다도 좀 확실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정보를 좀 수집하는 방법이나 또 과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진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 자기 이해를 시작으로 해서 좀 직업 세계를 이해한다거나 혹은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진로를 결정해서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내용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진로 상담의 시작은 아무래도 학생이 스스로 본인을 이해하는 자기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 탐색을 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목표에 이제 도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직업 심리 검사 사실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이미 그 진로를 이제 직장인들도 사실 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가 않아서 다시 좀 이직을 고민을 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직업 심리 검사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인지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직업 심리 검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표준화되고 또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의 흥미는 뭘까요? 혹은 제가 잘하는 걸 좀 알고 싶어요. 저의 성향에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이해나 진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진로 관련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검사가 흥미, 적성, 그리고 가치관 검사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성격이나 진로 성숙도, 또 진로 발달 등의 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지필 검사, 우리가 그 컴퓨터 OMR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실시가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검색을 잘 해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또 성격과 같은 다양한 본인의 심리적 특성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특성에 대해서 적합한 진로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초등학생 때 이제 적성 검사, 진로 검사 이런 거 해보고 또 그 결과를 부모님들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원하던 결과는 항상 안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진로 심리 검사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워크넷상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발된 별도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고등학생 적성 검사, 청소년 직업 인성 검사, 청소년 진로 발달 검사와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전공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 검사와 네. 고교 계열을 알아볼 수 있는 흥미 검사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첫 번째죠.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는 성인용하고는 좀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그 직업적 흥미를 알아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진로라든가 직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직업 그리고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홀랜드 흥미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작되어 있는 검사이고요. 개인의 흥미를 좀 넓은 관점에서 일반 흥미 유형으로도 알아보지만 좀 좁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기초 흥미 검사로 구분하여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좀 더 충분한 탐색과 구체적인 진로 설계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단순히 그 관심 있는 활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과 더해서 자신감까지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관점에서 흥미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 그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동을 묘사하는 그런 그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고 이 해당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선호하는 활동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활동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있다고 느끼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신감을 측정하는 자신감 척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직업명의 문항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직업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흥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이라든가 학과 목록까지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진학과 진로 설계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주로 좀 어떤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좀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흥미 분야를 찾지 못해서 본인이 어떤 흥미가 맞는지 잘 네네. 모르는 경우에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흥미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진로를 탐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자신감이 매우 낮아 있는 학생들 혹은 또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그래서 특정 분야를 고르기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런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를 지금 첫 번째로 추천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그 흥미가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네. 경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흥미 검사를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각각 갖고 있는 흥미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그 흥미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네. 표현하는 방법, 죄송합니다. 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아이고, 이 네. 검사를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흥미검사가 모두 같은 구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 제시되는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에서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는지 네, 그리고 직업 활동에서도 어떤 부분에 관심을 느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보다는 실제 관심도를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 그 진로 검사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저는 당시에 뭐 아나운서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직업들을 원하면서 진로 검사에 임했었는데 자꾸 농부가 나오는 거예요. 진로 그러셨어요. 검사를 두 네네네. 번을 했는데 가장 1번으로 추천하는 직업이 농부가 나와서 저는 막 흙이나 이런 게 싫었는데 당시에 왜 나는 이런 직업들을 추천해 주시는 걸까 막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좀 다시 하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좀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아직 좀 꿈이 없다 또는 뭐 흥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면 다시 한번 굳이 청소년이 아니라도 성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검사죠.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를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등학생 적성 검사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직업을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흥미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선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흥미뿐만 아니라 적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 나 적성에 맞아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흥미하고 조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적성은 능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적성 검사는 그 직업적 능력을 측정해서 실제로 그 직업에 적합한지를 탐색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워크넷에서 실시하는 그 적성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그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적성 요인별로 능력 수준을 동일 계열, 그래서 일반계 학생들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구분해가지고 동일 학년 집단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지 낮은지와 같은 검사들을 결과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은
또 키워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직업 심리 검사를 할 때요, 이런 적성을 좀 탐색하는 게 중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직업 적성 검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도 보여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까지도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갖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나 소질을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저희 학생들은 아직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지를 이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알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재나 천재와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후천적인 학습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기 이전에, 특히 지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잘할 수 있고 혹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진로를 우리가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업무 성취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성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주변에도 사실 뭐 크게 이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맞더래요. 이 직업이 네네. 본인이랑 했는데 딱 맞더라, 이 성격이랑.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분들도 제가 간간히 봤거든요. 이렇게 좀 네네. 적성이라는 게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 좀 최근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 적성 검사, 어떤 내용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크게 9가지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적성 요인을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추리 능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와 과학 원리, 집중 능력, 색채 능력, 그리고 사고 유연성으로 구분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의 경우에는 어휘력 검사와 주제 찾기 검사를 통해서 상황에 맞는 단어를 파악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어 간의 공통점이나 혹은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지를 살펴보는 검사이고요. 수리 능력은 간단한 계산 문제라든가 스스로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추리 능력은 문장이라든가 수열을 제시해서 이걸 통해서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능력을 파악하고 있고요. 공간의 경우에는 심상회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공간 능력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각 속도는 시각적 자극을 제시해서 그거에 필요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평가하고 식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과학 원리는 일반적인 과학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집중력은 방해되는 자극을 배제하면서 얼마나 수행하고 있느냐, 혹은 방해 자극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목표 과제를 잘 해내는지를 보고 있고요. 색채 능력은 우리가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분산에 의해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색상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유연성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각도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예, 보니까 이게 이제 적성 검사 요인이라는 게 9가지나 되고 생각보다 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체계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 9가지 요인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점들을 이걸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개인들이 각 적성 요인에서 나타내는 능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본인이 가장 적합한 진로 선택이 무엇인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요인에 따라서 최대 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또 그 본인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신의 현재 능력 수준뿐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적성 요인 또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 요인들 중에서 학생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적성 요인이 무엇인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개인의 잠재적인 요인뿐이 아니라 좀 발전할 수 있는 적성 요인까지 좀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좀
늦었지만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 적성검사 이런 학생들이 받아보면 좋겠다 추천을 하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보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능력 분야를 기준으로 좀 파악해보고 싶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적성이나 소질을 통해서 진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은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적성에 따른 관련된 직업 탐색을 원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보면 본인에게 맞는 직업까지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적성 검사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시간을 제약을 둠으로써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업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본인이 자기 보고식으로 해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보다는 현재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미래의 진로 선택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로 해서 네.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청소년 직업 인성 검사입니다. 이게 적성 검사도 아니고 흥미 검사도 아니고 인성 검사는 조금 낯서네요. 네, 그게 우리가 인성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 그런 건데요. 사실 인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그리고 행동 특성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성격 검사라고 이 검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성격이라는 것은 각각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보다는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나 혹은 이제 성향을 좀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또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좀 진출을 했을까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이나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라든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싶은 경우에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성격 검사 일단 어떤 내용의 검사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청소년 직업 인성 검사의 경우에는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라든가 성격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체형의 경우에는 3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짧은 시간에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단축형이라고 해서 180개 정도의 문항으로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격 5요인이라고 해서요, 민감성과 외향성, 지적 개방성, 그리고 친화성과 성실성 등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민감성의 경우에는 불안과 분노, 우울, 열등감, 그리고 충동이나 심약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향성은 온정, 군집, 리더십, 활동성, 자극추구, 명랑과 같은 하위 요소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적 개방성의 경우에는 상상, 심미, 감수성, 신기, 지성, 가치로 구분되어 있고요. 친화성은 신뢰, 정직, 이타, 협동, 겸손, 동정 등의 하위 요인으로 친화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의 경우에는 자기 유능감이라든가 정돈, 책임, 성취지향, 자율, 신중과 같은 하위 요소를 가지고 성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잘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있고요. 혹은 신중하지 못하게 띄엄띄엄 하지는 않는지 부주의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부주의성 척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직업적인 인성도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성격, 성향 자체를 좀 알 수 있는 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밖에 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성격의 성향의 사람이구나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고요. 성격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진로 상담
자신감에 있어서 외향성 그리고 직접 개방성이라든가 성실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흥미검사와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이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나 또 품성, 또 기질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들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성격 특성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제 자기보고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걸 통해서 본인의 그 성격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회사에 다니게 됐을 때 혹시 직장 생활 내에서 대인관계라든가 혹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 또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도움이 될지를 이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등학생 적성검사,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그리고 직업 인성검사까지 이 6가지 심리검사 가운데 3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는 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검사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 직업심리검사들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가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진로 직업 메뉴에 하위 요인에 직업심리검사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350으로 전화하시면 댁에서 가까운 지역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검사도 받아보시고 또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워크넷의 검사의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또 다양한 사람들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직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고 실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관련돼서 학과 정보라든가 직업 정보 그리고 지금 현재 워크넷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그 직업과 관련돼서 바로바로 원스톱으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해서 박미연 교수님과 알아봤는데요. 빨리 목감기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